일본에서 이제 이런 층간소음 얘기하면은 월세 가격이 싸면은 무조건 층간소음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네가 의식주에서 주를 아끼고 싶어. 그러면 너는 이걸 감안을 해야 되라는 요소로 좀 층간소음이 일본 들어간다고 느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층간소음 사정이라는 내용입니다. 층간소음. 이 말만 듣더라도 이가 갈리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거네요. 그렇죠. 뭐 미치겠어 라고.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오상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어요. 일본은 그런 트러블 없나요? 정말로 힘들죠? 당해보면은. 저희도 이제 일본에 있으면서 이제 층간소음이 있는 집에 몇 번 거주를 해봤습니다. 예, 맞아요. 미치겠더라고요. 살인충동이라고 하죠. 내가 그냥 지금 저 말을 찔러가지고 오늘 사생결단을 한번 내볼까. 그럴 때마다 이제 추미코가 이제 저의 손을 잡습니다. 오상 그러지 마. 그러죠. 왜? 난 외국인이잖아요. 국외 추방 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상 안 돼. 경찰에 전화. 그러면 경찰이 옵니다. 예, 맞아요. 그러면 조용해지냐? 안 조용해져요. 그때만요. 그때만이요. 그 지나가면은 다시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이사 가자. 이래가지고 이사 가서 좀 괜찮은 데는 괜찮은데 이것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냐 구조상 좀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든지 특히 아니면 좀 아이 키우는 집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위층이 있다 보면은 일본에서도 이 층간소음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단장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가 최근에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에서 신고가 와서 근데 그거는 자기들은 그렇게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했었대요. 그렇게 뭔가 시끄럽게 생각도 안 했는데 엄청 신고 나오고 뭔가 이거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좀 뭔가 그런 분위기 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했다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가해자의 입장이었나 보네요. 예. 그러네. 그걸 떠나가지고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위에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범인이 위층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럼 그렇죠. 예, 이게 뭐 건물마다 구조물마다 뭐 다르기 때문에 이게 벽을 타고 있잖아. 소리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뭐 전달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본의 실상은 어떨까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가지고 예, 오늘 얘기를 한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좀 한국이랑 많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법 알려줌 쿵쾅 층간소음 관련 법령 이래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층간소음으로 워낙 트러블이 심해지다 보니까 각종 법령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래가 정해진 규제 같은 게 많죠. 그렇구나.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된 게 사실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좀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예. 뭐냐면은 KBS의 시사직격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최신 이게 시사직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뭐 타이틀이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160회 내 집이 지옥이 되다. 층간소음 공포. 2023년 4월 14일 방송.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층간소음 갈등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좀 자세하게 흔히 말하는 뭐 층간소음의 피해자, 층간소음의 가해자, 거기에 관련 이제 내용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좀 1시간 정도 가량 이렇게 다큐멘터리 방송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봤는데 장난이 아니더구만요. 정말로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남일이 아니구나. 한국 사회에서 특히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안고 있구나 라는 게 이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한국과 일본의 이 층간소음 건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고된 건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를 먼저 알아봐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예, 센터 속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 상담센터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이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거기서 중재하는 이런 기관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통계를 내는데 층간소음 이게 센터에서 접수된 건수 전화 상담 아이고 위층이 시끄러워요 아래층이 시끄러워요 옆집이 시끄러워요 이런 관련해가지고 이게 연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2012년에는 8,000건이었는데 이게 매년 쭉쭉쭉쭉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 작년 기준이죠. 2022년 기준으로 4만 건이나 전화 상담 건수가 왔었다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 4만 건에 대해서 현장으로 출동 나간 것도 거의 4분의 1가량
이제 현장 가가지고 있잖아요. 뭐 소음 몇 데시벨 이렇게 기계하고 측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 고민 상담들을 한다든지 이 정도로 정말 많은 건수가 있다는 게 나옵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가지고 코로나 시국 동안에 급증을 했잖아요. 그렇죠. 스테이 홈이잖아요. 스테이 홈. 우리가 코로나 시국 동안에 외출 안 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일하시거나 그죠? 자택근무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폭증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떤 상황일까라고 했을 때 일본은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환경청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냅니다. 소음에 관해서요. 그러니까 일본은 층간소음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주택가의 소음 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고가 되었느냐에 따른 이런 통계를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일본이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이거 이제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내는데 최근 자료가 2019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하면은 일본은 총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신고 같은 거 있잖아요. 온 건수가 15,726건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 작업이 38.5%, 그 다음에 공장 사업장 관련이 28.1%, 그 다음에 영업 관련, 좀 이제 있잖아요. 영업 관련 장사하는 거. 그 다음에 가정생활, 부터 이래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이 안에서도 정말로 적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15,000건 중에 가전생활 7.2% 여기에 층간소음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비행기, 확성기 이런 거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시끄러운 거. 그래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층간소음으로 보고되는 것 자체는 뭐 대충 보면 한 1000건 정도. 한국과 비교하면 좀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예측 가능할 정도로 주거 환경의 차이입니다. 제일 큰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아파트 관리 신문입니다. 전체 주택 중 공동주택이 78.3%, 아파트는 63.5%. 뭐냐면은 통계청에서 201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주하는 이 행태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아파트. 10분 중에 8분은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이 뭡니까? 연결돼 있잖아요. 옆집이랑 연결됐단 말 아닙니까? 윗집이랑.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트러블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생활, 이제 뭐라 해야 되냐, 구조로 가진 거, 우리나라는. 그러네.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일본의 이거 총무성 통계국 사이트에서 이것도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일본 사람들의 토지라든지 일본 사람 주거 환경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자료를 딱 조사한 게 있는데 이거죠. 일본은 이게 과거 1958년에는 77.2%가 일반 주택입니다.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줄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은 53.6%가 단독주택에 거주합니다. 방 이상. 그러다 보니까 표본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도 아까 한국 층간소음조사 2019년에 2만 몇천 건, 일본은 1,100전 그래도 차이가 있네. 그럼 한국이랑 좀 다른 거 아닌가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11월 달에 일본의 이제 그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남녀 500명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 의식 조사를 해서 이제 나오면은 소음 고민의 경험에 있는 사람은 78.2%.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럼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거의 80% 가량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갖고 있나요? 제일 많은 거. 발소리. 발소리가 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에서 쿵쿵쿵 거리는 거에 민감한 분이 계실 거예요. 예. 역시 일본도 그렇다. 그렇죠. 일본도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목소리가 시끄럽다. 벽 타고 소리가 나오거든.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이 언제 들어왔네. 오늘은 아이고 부부싸움을 하나 보네. 애가 시험을 못 쳤나 왜 저리 시끄러 애를 혼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일본어로 들립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악기라든지 뭐 TV 음량까지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비슷합니다. 일본에 이게 층간소음 생기면은 여기서 나오는 거는 소음이 신경 쓸 때는 관리인 관리회사에 연락한 데가 1위 268.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는다 185. 직접 주의한다 35. 그 다음에 벽이랑 천장을 때린다 18. 귀마개를 한다 17. 창문을 닫는다 11. 이사한다 10명. 그러니까 주목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
참는다. 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파트 관리인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부동산 회사에 연락을 한다는 말입니다. 500명 중에서 35명만이 직접적으로 주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들 생각. 그게 좀 많이 나오는 거죠. 싫은 소리를 못한다고 하지만 하고 싶지만은 못해요, 이게. 본인한테도 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뭔가 시끄럽네. 막 그래도 자자. 그렇죠. 라고. 그러니까 화제가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불만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 불만 있으면 바로 뒤집어지잖아요. 일본 사람들 얘기할 일본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꾹꾹 눌러 앉거든요. 저는 일본 사람이잖아요. 왜 일본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고 참으세요? 라고 할 때 일본어 죄송합니다만 もしなんかうるさいとか言って問題が大きくなったらよりめんどくさい。 아. それが一番大きいと思う。迷惑かかるかなとかってよりもなんか今ここでまあしょうがないかなと思っといた方が日常をもっと過ごせるみたいな。 그러니까 추미코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괜히 말을 했다가 일이 커지면은 더 힘들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은 발이 위에 쿵쿵거려. 이것만 참으면 그냥 살만한데 발이 쿵쿵거린다고 위에 올라가서 띵동하고 시끄럽네요. 이랬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이제 발이 쿵쿵거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에서 이제 돌덩이를 찍는 거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괴롭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지금보다 사태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 맞아. 그렇게 신고하다가 관계성이 안 좋아져서 그 같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좀 살기 힘들어지니까 뭐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있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뭡니까? 아까 이런 데 반영이 되어가지고 건수 자체가 적게 보이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가 적다 하더라도 일본이 층간소음이 없다는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성 그다음에 그 사람의 성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런 일본의 이런 뭐라 해야 되냐 어디 있냐 이런 층간소음 관련해가지고 있잖아요. 이에 관련해서도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게 일본의 이제 노무라 부동산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사이트에서 아파트 소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례 해결 방법 있잖아요. 아파트에 소음 문제가 많은 이유. 왜냐면은 이 부동산 회사들은 알거든요. 아까 여기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관리인 관리회사에 연락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신고라든지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아파트를 관리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들어온 걸 알고 있다면 자기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일본 아파트에 소음 문제가 많은 이유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분양 아파트랑 임대 아파트의 차이부터 있잖아요. 그다음에 공기 전파음, 소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발생한 사례 또 나오죠. 일본의 아파트에서 소음 트러블 자주 있는 사례. 위에 있는 아이의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다음에 악기 소리. 그 다음에 그렇죠. 애완동물 많으니까. 애완동물이 이제 짖는 소리 있잖아. 개 짖는 소리. 예, 이런 거부터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도 한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용 들어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도 있잖아.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tontonton라든지 그런 소음 안 나는 소음매들 깐다. 그런 거 뭐 기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있잖아. 아파트라든지 그런 그 룰을 만들어서 뭐 밤 8시 이후에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밤에 세탁하는 사람들은 그 안 좋은 사람들이다. 아까 아파트 관리 회사에 연락한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관리 회사 일본 룰을 같은 거 정해가지고 몇 시 이후에서는 뭘 하지 마세요. 그런 거를 정해주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빗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닌데 눈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항상 어디든지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아파트 살려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뭐 답이 없어요. 예, 답이 없습니다. 당장 이 노무라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이라면 이건 이제 미쓰이 부동산이래 가지고 여기도 이제 일본의 유명한 부동산 그다음에 아파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여기도 똑같이 아파트의 소음 문제를 피하십시오. 원인과 대처 방법이래 가지고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공동주택에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사람이 사는지 모르는데 주변에 그건 답이 없거든요. 일본에서도 특히 이런 이제 소음이 심한 데는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짜잔. 이게 일본 흔히 말하는 아파트
라는 이제 구조를 가진 데인데 예, 이런 겁니다. 이런데 이건 뭐 일본 드라마라든지 애니메이션 보면 이런데 거주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목조 철근 구조로 가거든요. 이러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옆집에 핸드폰 진동음이 울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안 되는 아파트는 그 정도. 장난이다. 박간에도 이런 데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데 거주하면은 일단 소음은 그냥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참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데서 있으면 이걸 뭐 문제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구조, 일본의 이제 오래된 아파트라는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싸요. 맞아. 월세, 그 다음에 뭐 임대료가 다 쌉니다. 그러니까 네가 층간 소음이 싫어요? 이사를 가요. 돈이 있으면은 여기에 안 살아도 되는데 너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음이 나더라도 네가 참아야지가 되는 거야. 그러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알고 들어오는 거거든. 여기는 시끄럽다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아예 좀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혼 때 좀 돈이 없을 때 이런 데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매일매일 어떤 다짐을 했는지 압니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여기보다 좋은 집에 월세로 들어간다. 다시는 이딴 집에 안 산다 있잖아요. 이런 다짐을 하게 만들더라고. 실제로 그 이후에 다른 집 이사해가지고 첫날 딱 잤는데 위층에서 다닥다닥 위에서 올라온 소리 없으니까 이게 자본주의구나. 이게 돈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나온 것처럼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만 줄었다고 하지만은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간소음 싫어서 단독주택을 사자. 그렇죠.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은행에 35년짜리 주택 융자 끼고 단독주택을 지어서 나가야 되겠다. 이래서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층간소음에서 해방이 되느냐는 아닙니다. 일본의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2층 집을 많이 짓습니다. 예. 공간 효율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느냐? 그렇죠. 가족 내 층간소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야, 우리 집이 그래요. 그럼 뭐냐면은 일본에서 이런 단독주택을 지을 때 여러분 대부분이 목조에 아니면 그냥 뭐 철근만 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단독주택을 짓는데 콘크리트로 단단하게 짓느냐? 그런 집은 잘 없어요. 어지간한 부재가 아닌 이상. 좀 더 돈이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먹죠. 자, 그러다 보면은 그렇죠. 가정에서 위에 있는 소리가 다 들려요. 이게 집안에서. 예를 들어 위층에 애가 있잖아. 아래층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위에 애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타인의 층간소음은 아니지만은 가족 내 층간소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일본의 이런 집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계단 올라가는 소리, 내려가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닫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어딜 가든 이제 사실은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당장에 이런 층간소음이라는 소음에 관한 규제가 일본이랑 한국이랑 좀 이게 좀 사실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한국으로 일본은 환경청인데 소음에 관련된 환경 기준에 대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일본은 낮 시간 주간 시간에 55데시벨 이하, 밤에는 45데시벨 이하가 일본에 있는 흔히 말하는 소음의 기준이에요. 중앙일보네요. 윗집 사이가 뛰는데 법적 문제 없어. 층간소음 기준 강화된다. 이게 작년 기사거든요. 대한민국의 이 층간소음 기준이 주간 우리나라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 아시겠어요? 43이랑 38이에요. 일본 아까 얼마였다고요? 55랑 45예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지금 훨씬 더 엄격한데 아파트를 짓는 건축회사가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끼는 게 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KBS에서 지적하기에는 기준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기준에 부합하는 아파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층간소음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건설사의 양심이 어디가 더 좋을까? 라는 데서 많이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층간소음이 워낙 사회적 이슈인데 일본은 그렇게까지 사회적 이슈는 아니라는 거. 당장의 건수도 적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의 성향도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에서 이제 이런 층간소음 얘기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자본주의 사회에 이거 뭐라 해야 되냐 문제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일본에 이제 뭐 집을 구입해서 들어간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일본은 월세인데 월세 가격이 싸면은 무조건 층간소음이 있어요.
뭐 그런 문제를 느끼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월세 가격이 올라가 좀 비싸 그러면은 층간소음이 없다라고 느끼면 됩니다. 좀 어쩌면 약간 그런 지표로 나오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네가 의식주에서 줄을 아끼고 싶어 너희 비용에서 그러면 너는 이걸 감안을 해야 되라는 요소로 좀 층간소음이 일본 들어간다고 느낍니다. 대신 네가 이 정도는 낼 수 있어 이걸 감안할 수 있어 그러면은 층간소음 정도는 없어라고 있잖아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고 느끼기도 하네요. 그거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 셀러리맨 초년 초창기 때는 층간소음이랑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어느 연차가 쌓이고 월급도 올라가고 월세 지출이 늘어나고 나서부터는 층간소음이랑 멀어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연동이 된다고 좀 느낍니다. 저는 일본에 그러네, 있으면서. 그러네. 맞아, 맞아. 그렇죠. 이걸 반대말 얘기하면은 왜 불만이 없을까 했을 때는 아니 내가 월세를 별로 안 내는데 내가 이런 좀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데 층간소음 나서 항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꼬우면은 집을 지어 나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산다든지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있잖아요. 어쩌면 본인에게 화살이 간다고 해야 되나? 남이 아니라. 그게 막 근민성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약간 그런 것도 좀 맞아, 저도 맞아. 느낍니다. 내가 예. 이런 싼 월세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 돼. 그렇죠. 왜냐면 그런 데가 모이니까. 민도가 높은 동네로 이사 가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